12월 25일 예수 성탄절 낮 11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축일로 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게, 그리고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날은 덕담으로 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아주 각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국회의원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이 안을 반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지금 사흘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자정까지 이 토론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첫째로 여당의 민주당 의원이 이 토론에 참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물론 법률상 허용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 그 경우로 따져봐서 2016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른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에 결국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기에 맞짱 뜨는 토론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과 정부의 특정 안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저항의 의미로 이 제도가 채택되는데, 이게 뭐 1대1 무슨 토론 국면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점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계속 몇 시간씩 토론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품앗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들이 뭐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도 한번 듣겠습니까? 귀도 한번 듣겠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첫 타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아주 정리해서 이 정권의 2년 반 기간 동안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이 아주 모범 답안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시간 때우기고, 거기에 민주당이 조연으로 그 시간 때우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으로도 2차례 이상 또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모양인데, 그 체력을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점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에 감사까지는 아니라도 그래 수고해줘서 좋다, 뭐 이런 심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안 죽으려고 꾀를 내는데 자고 일어나서 낸 꾀가 결국 죽을 꾀다, 이런 연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의 가슴에 못을 치면 그 못이 되돌아 내 가슴을 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오솔길, 험한 길을 택해서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낭떠러지에도 떨어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지금 정부 여당, 좁혀서 말하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다음 민주당 실세들이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개정파에 대해서 떡값 미끼로 던져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요 수정안대로 통과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저항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이 사개정파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하면 이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제의 배분에 있어서 이게 아주 적게 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가 있도록 된 것이 이번 초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좋다, 우리는 지역구만 후보를 내고 우리 당 이름으로는 달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비례한국당을 새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1번부터 쭉 이렇게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비례한국당의 득표율이 이 군소 4개 정당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 연동형에서 배분되고 있는 그 의석의 상당수를 결국은 비례한국당이 갖고 오게 되면
나머지를 가지고 정의당 등 사개정파가 갈라먹는 몫이 아주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법안의 초안입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내년 총선거에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하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냐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지략이 있는 한, 그리고 이 법이 무리하게 의회 구태타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고 거기에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을 해서 상당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할당되는 것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일부 논의가 시작되는데, 만일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심상정 등 사개정파를 배신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섣불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살궁리로 꾀를 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안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입니다. 이건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군소사정당 1+4가 작당을 해갖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제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런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사개정당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곁들여서 자유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심상정 등 사개정파를 민주당이 배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배신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곧 이어서 있을 공수처법을 이 사개정파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딜레마고, 또 의석 확보에 당초보다도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사개정파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것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은 여의도의 풍향계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상정 대표와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 대표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도모하고 있는 이 일이 위헌인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을 강행해서 통과시킨다. 통과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민주당이 배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곧 이어있을 공수처법도 이걸 보너스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또 그걸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실 것입니까? 이건 천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당명이 정의 아닙니까? 그대들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했을 때도 당내에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 실세들이 그 뜻을 꺾고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을 동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더 궁지에 모는 결과가 왔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 고리 역할을 정의당이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실세들이 의회 구태타를 통해서 이 소수 사개정파에 떡 갈라주듯이 나누어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켜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종국적 목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 검사, 그 검사가 수사권 갖고 기소권 갖고,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 체제, 검찰총장과 검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이 하는 사건 중에서 마음대로 공수처로 이관하라 하는 이관 명령까지 내리고 하는 이 틀려먹은 위헌 악법, 이걸 굳이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지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그 주변에
지금 엄청난 게이트들이 쏟아지고 있죠. 송철호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조국 사태, 우리들 병원 게이트 이런 것들 외에도 지금 이게 제야에 흘러다니는 많은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게이트들을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이미 개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전부 덮어보려고 했어.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핵심 실세 지도자들에게 1958년 12월 24일 딱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25일 아침에 걸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던 보안법 파동을 한번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1년 남짓 뒤에 있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 남짓 뒤라고 하는 것은 1958년 12월 24일 시점에서는 1960년 3월에 있었던 3.15 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3개월 뒤에 있을 그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갈을 물리고 야당 의원들의 반정부 발언에 대해서 역시 자갈을 물리는 이런 악법을 국회에 제안해 놔놓고 이것에 대해서 통과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이 이른바 장외투쟁을 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생기고 그래서 아주 극렬한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자유당은 더 이상 이것을 끌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 당시에 태평로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있던 야당 민주당 의원을 일단 끌어내고 자유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24일을 기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 경위의 수가 28명이었는데 경찰학교에서 전국의 무술경찰관 중에 선발된 300명을 그 며칠 전서부터 특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임시로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위가 328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야당도 국민도 깜짝하게 모르게 비밀리에 이걸 늘렸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이들을 투입해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뜯어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상돈 의원 등 여러 명이 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 다 끌어내놓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놔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반국민적, 위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그 꼼수의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결국 1년 3개월 뒤에 자유당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천심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2회 구태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무기력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밟아도 뭐 별 큰 소리도 지르지 못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이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 무사하게 그리고 내년 4.15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그런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 문제예요. 올바르지 않은 길, 반국민적인, 위헌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하늘의 뜻을 얻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걸 우리 헌정사에서 교훈으로 얻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바보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